사랑하는 천만 시민,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세훈 시장님과 조영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구로구 제1선거구 서상열 의원입니다. 한양 천도 이후에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로 역할을 한 지 6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참혹했던 전쟁의 폐해를 딛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로공단, 창신동 봉제공단 등을 쉴 새 없이 돌리며 서울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산업화, 근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의 심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때문에 서울 도심 속 건물과 시설, 재화들은 수명을 다해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의 낡은 도시 시설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재건축, 리모델링하여 진정한 선진 미래의 도시 반열에 올려야 할 때입니다. G7 대열에 대한민국이 합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이 다시 한번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모아타운과 신통기획 등 재건축, 재개발 정책에 적극 동의하고 지원하는 바이고,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도출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찬사를 보냅니다. 도시를 혁신하고 개발하는 과정은 반드시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당연히 개발의 결과 또한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그 과정 속에 정책 결정자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손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에 중앙정부의 감시, 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도시개발 입안인 서울시의 개발 정책과 그 집행 과정에 대해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서울시 사업들의 제도와 규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개발 과정 행정 절차 속에 불법 또는 그 의혹들이 난무하는 부정적인 사례들을 같이 살펴봄으로써 시민들이 한 점 의혹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시민들을 위한 도시개발과 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서울시는 2009년부터 우리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요. 제가 15년 전에 시장이 되고 보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더라고요. 분명히 활용을 해야 되는 활용 가치가 높은 땅인데 그 땅을 개발하도록 착수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유착 의혹을 받아서 다친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이 활용 가치 높은 땅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최고다. 이런 보신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참 보기 딱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땅들은 이미 주변은 다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게 되면 상당한 특혜 의혹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그게 난감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개발은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주되 그 개발로 얻어지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에서 회수해서 그것을 공익 목적에 맞게 쓰자.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땅 주인도 개발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서울 시민들도 그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이익을 어떤 형태로든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이제 이런 큰 틀에서의 원칙 하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고 지금은 상당히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그 특허라고 하셨는데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이 사전협상 제도가 도시계획 변경 업무의 체계를 이제 확립을 했다고 말씀 주셨고요.
불필요한 특혜 11을 또 차단했다라고 하셨고 네. 또 이게 또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 법제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아무리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시스템이 잘 확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혹여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점검을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개선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제가 오늘 시정 질의를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타 사례를 바탕으로 네. 서울시 제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좀 시간이 길겠지만 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성남시 분당구 한국식품연구원 공공시설 이전적지 개발 사업, 그 일명 백현동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아시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어느 정도 안다고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뭐 세세한 디테일까지야 제가 알겠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인데요. 다만 큰 틀에서의 사업 얼개를 보면 정말 한심하고 기가 막힌 사례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2000년대에 벌어질 수 있을까? 더군다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이미 상당히 정교하게 다듬어진 제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그 당시에 이 백현동 땅을 어떻게든 어떤 용도로든 개발하고 싶었다면 서울시에 좀 물어보면 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간마다 절차적으로 매우 잘 다듬어진 제도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어만 봤어도 되는데 묻지 않고 방치를 해놓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민간업자들이 3천억이 넘는 이익을 취하게 만든 거거든요. 이건 정말 무능의 극치입니다. 네. 때문에 그 동사업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하나로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면 교사를 하고 분명히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PPT 자료를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이 사업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동사업 이제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 이전 비용 때문에 그 2011년부터 부지 매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8차례 매각이 실패를 했고요. 근데 이제 추가 매각 조건을 걸고 민간 사업자와 토지 수의 계약을 합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추가 매각 조건이 뭐냐면 용도 지역 변경을 못할 경우에는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형식, 리턴제 형식으로 이제 토지 수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시장님, 이 너무나 중대한 변경 사항 아닌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중대한 변경 사항이고 매각 조건이 변경이 됐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새로운 조건에 대해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토지를 재공고 없이 토지 수의 계약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이 감사원은 이제 한국식품연구원이 부당 수의 매각했다라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감사원의 결과에 동의를 하고요. 이러한 절차가 저는 도저히 가능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혹시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서울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점검이야 해보겠지만 네. 저런 사례가 있으면 공무원은 바로 옷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PPT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8차례 토지 매각을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고 이제 수의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민간 사업자가 토지 수의 계약을 맺고 총 3차례 성남시에다가 토지 용도 변경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2차례가 반려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3차에도 수용이 됐습니다. 이 처음에 2차례 반려 사유가 기존 도시계획 다시 말해 R&D 등 관련 시설 조성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2차례가 반려가 됐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3차례는 수용이 됐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처음에 2차례 반려가 될 때는 자연녹지를 2종 일반 주거로 신청을 했는데도 반려가 됐단 말이죠. 근데 3번째 이게 이제 수용이 될 때는 자연녹지가 무려 4단계나 상향된 준주거지로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검찰은 과정에 뭐 당시에 이제 시장에 최측근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차차하고라서도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과도한 용도 지역 변경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민간 분양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의 가능성이 게재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4단계를 상향 조정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여가 없습니까? 그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과연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서울시는 이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연 녹지를 지금 이 우리 3차 때와처럼 자연 녹지를 준주거지로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2건이 있었습니다. 이 2건 관련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모두 이 SH나 LH에서 추진함으로써 공공성을 완전히 담보를 했죠. 그러니까 올려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주변이 그 상태로 개발돼 있으면 올려줄 수도 있죠. 뭐 물론 백현동은 그 주변이 그렇게 개발돼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한 게 문제가 크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변의 이용 상황과 맞추기 위해서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반드시 SH공사나 LH공사나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서 그 이익이 온전히 민간 어느 사업자에게 가는 것은 차단하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뭐 물론 본의원도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한국식품연구원 토지감정평가액이 원래 자연녹지일 때는 2,187억 원이었는데요. 준주거일 때는 4,869억 원으로 2천억 원이 넘는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자연녹지 땅을 저렴한 가격에 특정인에게 팔고 후에 이제 고밀도 개발을 위해서 용도 지역 변경을 준주거지로 해줌으로 매수자가 리스크 없이 고스란히 이득을 보게끔 한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네. 그때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그 이재명 시장이 그 이전에는 여기는 민간업자만 돈 버는 아파트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땅이라고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던 땅이거든요. 그래 놓고 결과적으로는 민간업자가 아파트 분양해서 만들도록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래 놓고 지금 뭐 변명이 많은 걸 보면서 기가 막힙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절차와 제도만 두고 봤을 때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공직자의 업무 처리 행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그 앞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공공시설 이전 적지라고 했는데요. 공공시설 이전 적지는 다른 개발 사업보다 공공성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에서는 혹시 공공시설 이전 적지에 대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 지금 현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는 거 있죠. 은평에 있는 혁신파크. 예, 그게 국립보건원 부지거든요. 그런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철저히 공익 목적으로 씁니다. 공익 목적으로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이제 수익성이나 이런 게 부족할 때는 민간 사업이 거기 더해지는 형식이 되겠죠. 그러면 서울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이제 공공시설 이전 적지 개발처럼 공공성이 우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백현동 사례를 보면 상식적으로 봐도 이제 공공성과 이게 도시계획적 고려가 없이 단순히 민간 분양 위주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게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서울시는 2021년 이전부터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사전 협의를 통해 공공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기여에 대한 기준이 어떠하고 만약에 백현동 개발 사업을 서울시 기준으로 했다면 공공기여량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뭐 경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그 올려준 가치를 올려준 거에 60%를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큰 틀에서의 원칙만 알고 있으면 이 사업이 얼마나 엉터리 없는 사업인지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장님 말씀은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부터 사전 협의를 통해 가지고 민간이 이익을 독식하지 못하게 공공기여에 대해서 100분의 60을 확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확보하고 그 내용을 전부 방법론부터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다 용도지역 상향할 때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어긋나는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갖추어 놓습니다.
근데 지금 백현동은 그런 게 완전히 철저히 무시된 거죠. 그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국식품연구원 개발 사업에서 공공기여분을 정하는 과정이 이제 기부 체납 재산을 불합리하게 변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공공기여 계획이 이미 변경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님, 이 감사원 결과에 나온 내용이 과연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까? 사업자가 유리하게끔 조정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이 감사원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그 점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관여를 시켜라, 사업에 개입을 시켜라, 이게 조건이었거든요. 처음에 이 용도지역 상향해 줄 때. 그 슬그머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제시켜 버렸어요. 거기부터 부패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저도 이제 서울시의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PPT 좀 넘겨주시죠. 이 서울시는 이제 한번 결정된 공공기여계획은 임의 변경 불가라고 지금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서울시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공공기여계획을 시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번 결정된 공공기여 계획은 사업자나 인허가권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원칙과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런 이제 사안을 보면 우리 또 시의회와 좀 비교해서 한번 봤을 때 시의원들께서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사실은 처음 시도되는 조례나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 사례들을 찾아봅니다. 아까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현동 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이고 지금 이렇게 그 임의 변경 불가에 대해 가지고 공시된 내용을 찾아봤는데도 이게 2014년입니다. 네. 예, 그 1년 전에 있었던 사업만 참고를 했었어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들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혹은 이제 정책적 제안이나 이 정책적 방법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전례 없는 일을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는 게 사실이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조례를 만들고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하면서 제도를 갖추어 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2014년도에 저렇게 완비된 제도가 분명히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일부러 무시한 거죠. 아마 서울시에서 2009년도부터 저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숙성시켜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아마 굉장히 큰 변명이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례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실수를 했다, 이제 이런 식의 변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에 이런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도망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참 본의원도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처음에 이제 백현동 부지 개발 관련해서 성남도계공이 사업 참여를 하기로 했고, 근데 중간에 이제 빠져서 사업의 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건이 해제가 됐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면 공사가 사업 참여 불이행으로 일시란 이익이 약 314억 원이라고 하고요. 민간은 3,142억 원의 개발 이익을 독식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향후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결과로서 바라볼 문제이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용도 변경 조건을 불이행했는데도 어떻게 후속 사업이 계속 승인되고 진행됐는지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이게 서울시에서도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것이 이 조건을 이행을 안 하면 바로 취소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SH가 서울 시내 이전 적지를 민간 합동 개발하기로 하고 공사 측에서 만약에 사업에 불참을 한다, 철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또 그 손실이 발생하고 민간만 개발 이익을 독식을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글쎄요, 뭐 당연히 행정의 책임이 그 수장에게 있겠죠. 지금 굳이 분류하자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여기에 안 들어온 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거를 시장이 결정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거기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구조죠. 뭐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약할 때도 보면 용도지역 변경을 조건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기로 했고요. 성남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 조건으로 공사의 사업 참여를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기들이 만든 조건을 자기들이 나중에 슬그머니 무효화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공공의 이익을 일실했다라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남시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네, 다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이 한국식품연구원은 2015년 9월에 민간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위반 제한자 역할을 이제 위반자의 법적 의무를 상실을 한 거예요. 이 부분 동의하시죠? 네. 네. 그런데 한국식품연구원은 법적 의무를 상실을 했는데 동년 12월에 기부 체납 변경 및 임대주택 계획 변경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6년 1월에 지구단위 계획 위반을 제시를 합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감사원은 이권 개입 등을 금지한 행동 강령 위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게 서울시 규정상으로도 위반 제한 자격이 없는 자가 인허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럴 경우 서울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상상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곤란한데요. 하여튼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 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지만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게 꼭 법에 있어야 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없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런 최악의 결과가 온 거죠. 그러면 서울시는 위반 제한 자격자가 만약에 인허가 절차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 참여 안 시키죠. 아예 처음부터 배제를 그게 시킨다는 어떻게 거죠. 가능하겠습니까? 토지 소유권자가 아닌데. 예, 그러한 이제 원칙과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이 공공기업 협의 불이행 관련해 가지고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100분의 60에 대해서 공공기여량을 측정을 하고 그 내용을 이제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서울시는 개발 사업 중 이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로 협의된 내용이 불이행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취소하죠. 바로 이제 사업자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취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무엇보다 서울시는 아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용도지역 변경하고 지구단위 계획 계획을 동시에 결정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불이행될 수가 없어요. 이 백현동 개발은 초기에 보면 공공기여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100%를 설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민간 사업자 요청에 따라서 관계부서의 협의나 도시계획 심의 없이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 보도상 보면 3천억 원의 이제 분양 수익을 받고요. 서울시는 공공기여 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처음부터 공공기여에 대한 원칙이 정해지면 그게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업 자체를 취소한다니까요. 네. 아까 제가 보디원이 찾아본 그 이제 용산이나 홍대 건처럼 이렇게 확정이 되고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이제 거기에 속된 표현으로 장난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공공기여로 계획된 R&D 용지 건물 기부채나 이것 또한 이제 관련 부서나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자 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게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여로 계획된 357억 원 상당의 이제 R&D 건물 센터 대신 내어준 게 원형 보전지 대지입니다. 이게 전혀 효용 가치가 없는 66억 원 정도의 평가를 받는 잔여 부지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가치 평가 없이 이렇게 교환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교환함으로써 약 291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은 셈인데 이거 누가 봐도 사업자가 유리하고 공공이 불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적정한 조치라고 보지 않는데 서울시에서도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걱정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조치를 하십니까? 뭐 여러 차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서울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완비해 놨기 때문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사실은 현장에 가봤습니다. 하도 이게 시끌시끌한 현장이라 가봤는데 거기에 R&D 시설이 들어간다는 게 그것 자체가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뭐 R&D 용지를 넣는 것을 공공기여라고 했다니 할 말은 없는데요. 그 아파트 옆에 R&D 단지가 있고 또 그 뒤에는 공공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또 공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원도 일반인들이 올라가서 공원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주민들의 조경시설입니다. 조경시설 한가운데 집수종을 군데군데 집어넣어서 하도 가파르게 깎아지른 절벽처럼 그 절벽을 깎아서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폭우가 올 때에 폭우 피해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그 길을 여러 개 가로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집수종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은 아파트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만들어진 공간이지 그걸 공원으로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R&D도 처음에 땅과 건물까지 짓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건물은 또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대체 부지를 받으죠. 네, 서울시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셨으니까 답변을 드린다면 뒤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그건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당연히 건축비에 포함을 시켜서 그냥 하시라고 공공기여로 봐주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있는 R&D 부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완공과 거의 동시에 R&D 건물까지 다 세우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설이 끝나면 바로 옆에 있는 R&D 부지에 R&D 시설이 동시에 입주하게끔 공사를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예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일을 합니다. 네. 그 시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셨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도 지난 토요일에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제 PPT 사진을 좀 보시겠네요. 지금 말씀대로 그나마 확보한 공공기여 이제 현황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그 공간입니다. 네. 보셨죠, 이거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 측에서 이제 기부 체납 시설로 제공한 근린공원인데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번 끝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조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공공기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옆에 보면 50m 옹벽을 가로지르는 가파른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표지판에 보면 우천 동절기에는 안정상 계단 이용의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날 맑은 날만 가라는 거죠. 뭐 날이 약간 흐리고 좀 춥고 그러면 아예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나 있는 길들은 외져 있고 풀과 잡초가 무성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거는 저 간판인데요. 현 위치는 군비행 구간으로 공원 등의 설치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기부 체납한 그 근린공원에 있는 표지입니다. 저게. 네, 공원이라고 만든데 붙어 있는 표지판이 저런 게 붙어 있습니다. 저도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이게 공공기여의 기부 체납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제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는커녕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주민들도 적극 이용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저도 이제 뭐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숨이 너무 턱턱 막히더라고요. 다음 사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R&D 부지네요. 네, R&D 부지입니다. 이게 2015년에 기부 체납을 약속받고 2021년이죠. 2021년 3월에 이게 부지를 넘겨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 아직까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기여로 만약에 예를 들면 뭐 R&D 단지가 들어간다. 뭐 혹은 뭐 어르신 요양시설이 들어간다. 아니면은 아이 돌봄 시설이 들어간다. 이렇게 용도가 특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모든 실국본부에 뿌립니다. 이런 땅이 있는데 여기를 어떤 용도로 쓰기에 가장 적합한지 제안을 하라고. 그래서 제안을 받아서 미리 이 땅을 이용할 부서를 정해요. 네. 용도도 정하고 부서까지 정해버려요. 그래서 그 부서와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어떤 형태의 시설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지를 설계를 하고 건설을 동시에 진행해서 거의 동시에 입주를 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입주한 지가 상당 시일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빈 땅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참 본의원도 이해하기가 되게 힘든데요. 이 말씀처럼 기부 체납은 이제 양도 중요합니다. 물론 양도 중요한데 그 퀄리티 그리고 또 이제 공공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효용성 없는 짜투리 형태의 토지가 이게 기부 체납 시설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근린공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보이지 않죠. 네. 이게 성남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모 국회의원실에서 확보한 이제 지자체 자료에 따르면 성남 도시개발공사조차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별도 활용 계획이 없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최근입니다 이게. 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됐을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죠. 50m 옹벽 아파트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들어보셨죠? 네. 예, 이게 높이가 50m, 이 길이가 300m짜리 이 옹벽으로 둘러싸인 아파트입니다. 특히 여기는 고도 제한 구역입니다. 근데 무리하게 이게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땅을 파고 산을 깎아서 이제 거대한 옹벽을 만들어서 해온 건데 이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우측에 보시게 되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도 명백한 산지관리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지어진 하단에 그 좌측 하단에 그 지금 아파트 부지인데요. 좌측 하단에 이제 옹벽에 붙어 있는 그 하얀 부분, 저 부분들이 이제 그 아파트 시설 일부로서 이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저기가 이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안전에 대한 걱정을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런 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발이 되면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같으면 어떻게 이를 처리하시겠습니까? 사실 저기가 1000가구 이상이 이미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제 가치 판단을 말씀드리는 건 참 그분들께 민망한 일이죠. 죄송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언급은 좀 자제하려 합니다. 다만 뭐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가파른 산지를 니은자 형태로 완전히 깎아내서 한마디로 말해서 산을 절개한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몇 미터 앞에 아파트를 10개 동 이상 배치를 한 구조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저거는 누가 가치 판단을 얘기하기 전에 누구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전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본 의원이 이제 시정 질의를 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백현동 문제에서 이제 제기된 부분들이 서울시나 지금 이제 시장님 답변도 그렇고요. 서울시는 이미 제도나 규정으로 체계가 잡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 서울시가 기대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잡고 있는 건가? 아니면 백현동이 비정상적인 경우인가라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본 의원은 이제 이 동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 사업자가 수천억 원대 수익을 나눠 먹은 뭐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 역시 전대미문의 행정적 특혜가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혹여라도 이러한 의혹과 논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과 노력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이 성남시에 로비를 한다든가 뭐 불법 행위를 자행한 분들은 이미 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사업자였던 아시아 디벨로퍼 그 대표였던 정바울 씨 이미 구속 기소돼 있고요. 성남시의 정진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비를 해서 이 사업을 이직용으로 만든 김인섭 씨인가요? 네, 김인섭. 그분도 이미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제 뭐 나머지 관련자들의 처벌만 남았는데요. 전 이 사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서울시가 이런 그 정교하게 다듬은 제도와 그 행정
원칙을 세운 것을 알고도 안 했다면 그건 사악한 거죠. 몰랐다면 당연히 본인들 스스로가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했어야 될 텐데 그거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건 무능의 극치죠. 무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든 몰랐다고 하면 무능이고 알고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주 사악한 거죠. 그래서 저희의 이 제도를 보면서 사전협상제도를 보고 공공기여제도를 보고 서울시가 그동안에 10수년간 발전시켜온 이런 제도를 보면서 상당한 그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사례는 법령을 마련해서라도 다른 지자체들이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를 하는 것이 일단 제도적으로는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사법 처리 여부야 지금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마무리 발언으로 할 얘기를 우리 시장님께서 중간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백현동 건의 행정적 특혜 등 각종 시시비비를 밝히고 가리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수사기관의 영역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백현동 건에서 문제된 개발 사업 관련 법 제도 미비 사항, 의혹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지점들, 우리 시에서는 단 한 건도 발현되지 않도록 미리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결정자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손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속의 선진 도시로 나아가야 할 우리 서울시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민간 개발 사업을 공공성 있게 끌어가고자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서울 도시 개발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주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백현동 사례와 같은 부당한 행정 처리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서울시가 그동안에 노력으로 마련한 각종 제도 및 세부 운영 기준과 노하우, 성과들을 제대로 정리해서 정부에 건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게끔 전파하셔서 사전협상제도가 전국에서 공정하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